새벽 3시 산속기도원의 어둠 속에서 3만 명이 한 사람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가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기괴한 합창은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 사람은 의사도 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의 한마디에 수천 명이 전 재산을 내놓았고 가족과 인연을 끊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만 바꿔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이비 교주들이 수천 명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심리 공식의 실체를 단계별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정신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종교라는 이름을 벗고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익숙한 곳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세뇌의 첫 번째 단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이 극비리에 진행한 NK 울트라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적국에 포로를 신문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기술을 연구한 건데 이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핵심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을 세뇌하려면 가장 먼저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는 식의 말로 자존감이 낮거나 외로운 사람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사랑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서 감정적 의존 상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2014년 스타포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극심한 외로움 상태에서 사랑폭탄을 받으면 뇌의 보상회로가 마약을 투여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파민 분비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주는 슬며시 다음 수순을 밟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진짜 가족은 우리다라는 식으로 기존 관계의 쐐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신도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달에서 6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임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끊고 결국에는 집을 나옵니다. 1978년 미국 가이아나에서 벌어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의 생존자 증언을 보면 교주 진 존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신도들을 미국 본토에서 남미 정글 한가운데로 이주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킨 겁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검열당하고 외부의 어떤 정보도 차단된 상태에서 918명의 사람들은 오직 짐 존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립의 위력입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되면 인간의 뇌는 판단의 기준점을 잃어버립니다.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교주가 하는 말이 곧 유일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패턴은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1990년대 한 사이비 교단의 전직 신도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부모님 전화를 받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6월 뒤에는 가족이 찾아와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신도는 가족보다 교주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가 외부 세계를 차단당한 상태에서 교주에 대한 의존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2008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전전두엽의 비판적 사고 기능이 평균 35% 저하된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심하고 따져보는 뇌의 부위인데 이 기능이 35%나 약해지면 누군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교주들이 합숙을 강요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 고립을 통해 뇌의 비판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 고립이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 수백 번 들으면 인간의 뇌는 그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착각적 진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202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더니 50노출부터 그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0번째 노출 이후에는 70% 이상의 피험자가 거짓 정보를 확실한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이비 교단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활용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주의 어록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오전에는 교리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집단 토론을 하고 저녁에는 또 기도회를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은 메시지에 노출되는 겁니다. 수면까지 박탈합니다. 보통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자게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추가로 40%가 더 떨어집니다. 고립으로 35%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수면 부족으로 40%가 더 떨어지면 뇌는 사실상 판단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교주의 말이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그건 더 이상 세뇌가 아니라 일종의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하듯이 인간의 뇌에 특정 신념 체계를 심어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대의 신병 훈련과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군대에서도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꾸기 위해 먼저 가족과 분리하고 수면을 제한하고 같은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게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군대는 국가방위라는 합리적 목적이 있지만 사이비 교단은 교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 기술을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교묘합니다. 바로 자발적 선택의 착각을 만드는 겁니다. 세뇌가 완성된 신도들은 놀랍게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200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사후합리화라고 하는데 교주들은 이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합니다.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두가 헌금을 내고 있으니까 나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 압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51년 솔로몬 아시의 유명한 동조 실험에서 피험자의 75%가 명백히 틀린 답인 줄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갔습니다. 혼자만 다른 답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단에서는 이 압력이 수천 배로 증폭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다르게 행동하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미 가족과 친구를 잃은 상태에서 교단마저 잃으면 세상이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이 공포가 자발적 복종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포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196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수행한 권위 복종 실험을 기억하십니까? 실험자가 명령하면 평범한 사람의 65%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는데 사이비 교단에서는 교주가 바로 그 절대적 권위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비 교단에서 빠져나온 전직 신도들의 뇌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촬영했더니 자율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영역의 활성도가 일반인 대비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세뇌 공식이 종교라는 껍데기를 벗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한 다단계 업체의 영업 방식을 분석해보면 사이비 교단의 세뇌 공식과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랑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 기존의 직장 동료나 부정적인 친구들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면서 고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공 학원을 외치게 하고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면서 반복을 통한 신념 주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는 착각을 심어서 자발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일부 극단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됩니다. 고가의 세미나에 참석시켜서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를 만들고 주변의 부정적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 하고 매일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계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는데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처음에는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고립과 반복과 자발적 선택의 착각이라는 세 단계 공식이 수십 년 전 사이비 교단에서부터 지금의 현대적 형태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예일 대학교의 집단심리 연구에서는 세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아니라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직후, 실직 직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직후처럼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구든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를 알면 걸려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기존 관계를 끊으라고 하고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면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올감이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번째 방어벽을 세운 겁니다.